네, 안녕하세요. 제제버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끝났어요. 파이썬은 완전히 다 끝났고, 이제 다음은 뭐냐는 거죠. What's next? 뭐가 파이썬 다음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사실, C를 저도 처음에, 일반적인 그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컴공 분들은 원래 C를 배웠어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흥미 위주의 교육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C만 가르쳤어요. C. 무조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C를 해라. 그래서 저도 C를 배웠고 C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저 모든 운영 체제가 이 C를 기반으로 작성이 돼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화 단계와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C를 많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언어죠. 하지만 이 C를 막상 다 배우고 나면은 항상 이제 끝에 드는 그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C를 다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라 그러냐면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라 그러거든요. 웹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소켓 프로그래밍. 네, 그래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라 그러고 굉장히 요즘에 이걸 소켓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소켓을 좀 로우 단어로 다뤄보면은 이 인터넷 통신에 대한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예, 굉장히 좋긴 한데 굉장히 난해해요. 사실 C라는 분야 자체, 이 C라는 언어 자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배웁니다. 보통 거의 뭐 한 학기? 네, 한 학기 내내 배워요, C를. 그래도 잘 모르는 게 C입니다. 이 모르는 C를 가지고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좀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하려면 또 한 학기 수업이 필요하고, 이거 다, 또 C를 하면 소켓으로 넘어가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윈도우즈 API를 하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았어요. C 다 보고, 제가 진짜 한 며칠이더라? 한 10일 만에? 하루에 60페이지씩 그 프로그래밍 책을 보면은 10일이면 다 읽거든요. 그럼 100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100페이지, 그 600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 10일 동안 물론 모든 실습을 다 했죠. 모든 실습 다 하고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서 소켓 프로그래밍도 제가 거의 뭐 30일 이상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얘랑 병행을 했거든요. 얘도 제가 정독하면서 500페이지 이상 이게 200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샀는데 그 중에서 500페이지 정도 읽고 그 500페이지 정도 보니까 이 저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는 다 볼 필요가 없다. 네가 필요한 부분만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그럼 저도 거기서 그만 읽고, 500페이지부터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었거든요. 운영체제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 딱 끝나고 나면은 파이썬 딱 기초 공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의문점이 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파이썬을 가지고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의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 있는 강의들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요. 이름이 뭐예요? 이 강의 이름이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 기초 강의. 네, 그래서 기초 따라잡기잖아요. 그래서 왜 이 강의 이름이 기초 따라잡기냐? 네, 이것 때문이에요. 네, 이게 뒤에 있는 것들을 실무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이런 파이썬을 알려드리려면 가장 기초적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선수 지식을 익혀두셔야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수월하고 재미있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What's the next? 다음에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하면 되죠? 저는 솔직히, 네, 요렇게 추천을 해요. 보통 이제 그걸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냐, 당신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학생이세요? 그러면은 놀아보세요. 예, 놀아보세요. 예, 중학생이면은 재밌게 노세요. 파이썬 가지고. 예. 그리고 학생이면은 다 해보세요. 학생은 이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은 중학생이랑 다르죠. 중학생은 아직 그 내가 어떤 거를 직업으로 삼을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나이거든요. 사실 장래 희망을 정해라 그러면은 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지만
잘 모르는 나이에요. 예, 그리고 학생이면은 전 다 해보라고 합니다. 왜? 내 적성을 찾기 위해. 내가 뭐가 재밌는지. IT도, 그 IT가 굉장히 좋은 분야가 아닙니다. IT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도 제 분야를 넘어가면은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더 모르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건 얘기는 뭐냐면 다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라. 해보고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거. 근데 내가 뭐가 재밌는지 내가 뭐에 빠져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가 그거를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해봐라. 그래도 재밌다라면 내일 또 할 수 있다라면 그건 더 재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보기 전엔 몰라요. 저도 이 IT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어떤 그 게임 해킹을 위해서 네, 게임 해킹을 저도 해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치트엔진 강의를 올렸는데 뭐 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워낙 이제 리버싱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다 보니까 게임 해킹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절대 못했을 거고 어쨌든 저도 이쪽 분야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IT라 그러면 전 반도체 다루는 쪽인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소프트웨어 쪽이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값싼 컴퓨터로 값싼 제 노동력이 들어가서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거 저도 이제 해보고 느낀 거니까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 CTF. 이제 그 파이썬을 배우는 것 자체를 어떤 이제 CTF나 이런 데 이제 활용하려고 만드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해킹 대회 이런 데 참여하시는 거나 뭐 이렇다라면 CTF를 한번 해보시는 걸 또 권장을 드리고요. 관련된 툴들 있죠.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버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버건팅 하시는 분들은 또 그와 관련된 퍼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굉장히 공부가 잘 됩니다. 원리를 모르고서는 이 프로그래밍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근로자는 업무에 적용해보자. 뭐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업 강의 가는 건데, 이 근로자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인력을 다 자동화 시키는 게 요즘의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자동화 시키는 스킬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이 회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내가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지가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그 문과분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지인데 IT 쪽 스킬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이게 약간 영어처럼 옵션으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만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삼성에 아무튼 그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업무에서 이 파이썬의 중요성이 또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것들이 있지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옆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분야들을 좀 적어놨고요. 시스템 유틸리티 제작, GUI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사물 분석,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번에 쭉 계속 소개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 재밌을 만한 거 한번 여러분들 그 뭐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꼭 제 강의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로 한번 진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놀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놀면서 배우자. 내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은 심심하면은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면은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쓴 책이고요. 2018년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베스트가 일주 동안 탑 100에 들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판매 지수는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팔아도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선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어떤 파이썬을 즐기는
예, 그래서 두 개 어떤 게임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제가 링크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PPT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PPT에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꼭 제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이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셔도 되는데 그 내용은 깊게 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수준으로 초급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은 요거를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자,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보는 해외 유튜버인데 라즈베리 이제 파이라는 이제 물건이 있어요. 이게 작은 컴퓨터, 일종의 작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보다 사이즈가 작죠. 핸드폰보다 사이즈가 작고 좀 두께는 조금 두꺼워요. 두께는 좀 두껍지만 그래도 핸드폰보다 사이즈가 작은 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요 그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를 여러분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 3만 원이면 사는데 요즘에 IoT 한창 핫하잖아요. IoT 뭐 홈 CCTV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다가 그 IoT 관련된 강의를 이제 올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하고 뭐 미사일도 발사하나?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IoT는 좀 하다가 건드리다가 말아가지고 어쨌든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오랫동안 틀어드릴 건 아니고 봅시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캠을 보면은 캠에도 이게 내용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재밌게 생겨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자,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딥러닝. 요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야 AI 쪽인데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딥러닝만 넣어놨지만 AI의 이게 한 분야거든요, 사실. 데이터 분석은 조금 애매하다. 네, 여기 이게 딱 안으로 딱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라서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과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다 묶어놨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저는 솔직히 공부할 줄 몰라서 저는 좀 순서가 이상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데이터 분석, 딥러닝, 머신러닝. 근데 이제 난이도로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 좀 바탕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어떤 그 피처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징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피처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데이터 분석의 관점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계를 학습시키자. 러닝이잖아요. 머신에게 러닝을 시키고 깊게 러닝을 시키는 거라서 결국엔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학습 기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앞에 좀 받쳐줘야 뒤쪽 내용이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기를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뭐 그 경기 창조 혁신센터인가 거기에 맞을 거예요. 제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4일 동안 그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A2G라는 그 강의를 했었는데 이 순서대로 제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공부한 케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4일 동안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 왜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머신러닝에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알고리즘은 우리가 몰라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딥러닝 자체는 이거는 알고리즘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좀 그 사용자의 어떤 그 모델링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돼서 얘는 알고리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적고 얘는 알고리즘이 많이 필요해서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서를 찾으셔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2019년도에는 관련된 강의를 또 온라인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또 있고요. 굉장히 핫한 분야죠. 제가 이제 또 서칭을 해보기로는 이쪽 연봉이 거의 1억 이상 넘어요. 웬만해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고요. 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과분들이 일단 지향을 해줘야 하는 문과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사실 또는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엑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사실 데이터 분석에는 살짝 겹치는데,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어떻게 뭐 챗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인프런에 이제 한 좀 됐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100명 이상이 들어주셨습니다. 가격이 좀 있거든요. 1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좀 싼 거. 이런 이거 무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업무 자동화의 한 일환이라서 같이 껴놨고요. 시스템 유틸리티 개발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보통 이제 리눅스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이죠. 그래서 내가 웹 서버를 관리하는데 매번 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또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망을 뭐 구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고 싶은데 좀 자동화를 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는 시스템 유틸리티 개발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또 이걸 찍어 놓은 거 예전에. 그래서 뭐 파이썬, IT 보안 파이썬. 그래서 이거 이름이 이쁘게 써 있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파이썬 해킹입니다. 파이썬 해킹. 그래서 파이썬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거고, 파이썬 오픈 소스를 활용한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썬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픈 소스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잘 살아남으셨다면 제 코드를 여러분 분석을 해보셨을 거고, 아마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문법을 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쓰던 기술들을 스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비슷한 스킬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남의 코드를 보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갈림길이 갈리는데, 사실 이건 좀 중급 이상이에요. 이건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케이스로 보세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이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요걸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맞는 내용을 잘 찾아서 그래서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파이썬이 굉장히 대세예요. 해외에서는 이 파이썬으로 웹을 개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여러분 하실 수 있다라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데도 어떤 이제 그런 것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실력을 갖추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또 의뢰받은 게 이제 파이썬으로 쟁고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데, 얘를 통해서 이제 웹 해킹은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얘도 이제 뭐 어차피 웹 언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다뤄볼까 한번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영역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장시간 동안 33강의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또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하셔서 이런 거 기초 부분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중간중간에 강의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잘 놀러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